김준혁입니다. 원래 다른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교과서 문제가 갑자기 좀 집중적으로 대두돼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한국환경평가원 대표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. PT 좀 올려주시겠습니까? 그 출판사의 재정 현황을 좀 봤어요. 제가 이 나이스 상세 정보 관련해서 재정 현황을 좀 봤더니 2017년부터 22년까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2017년에는 8.93% 마이너스, 2021년에는 83.32% 마이너스, 엄청나게 심한 마이너스였고요. 2022년에는 36.69%가 손해입니다.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. 인정하십니까? 예, 인정합니다. 예.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출판, 그 한국사 교과서 출판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?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그 다른 교과서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한국사 교과서 하나만 올인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. 그 교학사 출판사가 당시 출판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 났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까? 저희는 이제 그 책이 그 교과서가 나오면은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포맷이나 그다음에 또 그 학습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면 분명히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전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정부 기관에서 출판을 좀 하자라고 책을 내자라고 하는 의견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? 전혀 그런 거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? 네. 만약에 이 책 검정 취소가 돼도 본인의 그 잘못으로 판단해서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정말? 예. 네. 자, 자료 올려주시죠. 자, 사회 역사 도덕 이거 검정 공고문에 나온 겁니다.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. 검정 출원 교과 관련 편집 인력 일명, 검정 출원 교과 관련 최근 3년 이상 한 책 이상 편집 관련된 도서입니다. 이 밑에 보면은 교과 관련 전공자가 편집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김선임 씨는 역사 전공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자격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저 책임 편집자가 지금 책임 편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. 그죠? 교과서가 자. 아니,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지. 지금 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네. 그 전에 관련된 자료들 네. 이미 그 관련된 자료들이 교과 관련된 전공의 사람이 편집했던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 역사 도덕과 관련돼서 검정초론 교과 최근 3년 이상 한 책 이상인데 그 전에 편집 인력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저 김서림 씨가 지금 편집 인력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책이 분명하게 검정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편집자가 또 있습니다. 전공자가. 전공자가? 예. 자, 그러면 아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. 김서림 씨가 아까 그 교과서 관련해서 책임 편집하지 않고 교열 교정만 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. 녹취록 다시 틀어봐도 상관없어요? 그거 뭐 인정합니다. 인정하죠. 그러면 책임 편집하지 않은 사람이 역사 전공 교과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자, 다시 그럼 김서림 씨 나와 주세요. 질문이 요즘 잠깐만요. 네. 김서림 씨 나와 주십시오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김서림 씨 역사 관련 전공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안 했습니다. 안 했죠. 자, 이 검정 기준에서 역사 관련된 책임 편집이 지금 전공자가 역사 관련 도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?
그죠? 교과서는 교과서. 그렇습니다. 예. 네. 맞죠? 네. 그런데 김선희 씨는 아니죠. 저는 교정 교율이었고 총 책임 편집자가 따로 계셨고 그분이 국사 전공자셨습니다. 국사 전공자? 네. 그분이 그럼 이 이름으로 올라와 있나요? 네네. 그런가요? 거기 그 뒤에 보면 판권 있잖아요. 그 네. 부분에 다 올라와 있어요. 김서림 씨로 되어 있지 않고? 네네 있어요 거기.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. 자, 인정합니다. 예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논의하겠습니다. 다시 그럼 들어가 주십시오. 그분 이름이 뭐예요?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인세 부분입니다. 인세 부분을 지금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. 만약에 이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? 인세는 계약금으로 나간 거는 저기 회수가 불가능하고요. 계약금으로 아까 나갔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. 계약금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. 나갔다고 말씀드렸고요. 예. 그리고 인세는 이제 추후 팔아서 이익이 남았을 때 계약금을 제외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프로테이지 부분으로 환산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인세와 관련된 부분? 예. 그러면 인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안 주는 걸로 합의가 됐단 말이죠. 원래 그렇습니다. 그게. 원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이 지필자를 찾아낸 것들, 이런 뉴라이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것 자체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저도 않는 부모님 내용들인 저도 거죠. 좀 여쭤보고 혹시 AIDT 관련된 내용으로 나중에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분명히 그거 아닌가요? 예, 아닙니다. 나중에 AIDT 관련해 갖고 한국학력평가원이 진출하는 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제가 저희는 보도록 그만한 하겠습니다. 능력도 없고요. 지금 현재로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도 회사 전체 역량을 다 퍼붓고 해서 간신히 만든 겁니다. 그런데 AIDT 그 교과서 참여 명단에 들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? 그건 아직 그 예정자 등록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, 증인 돌아가서 앉으셔도 됩니다. 네.